또 인도 리스크를 많이 물어보시면 인도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다. 지난 15개월 동안 인도를 출장 5번 갔다 왔거든요. 인도 회사들을 만나면 저는 미국 회사를 만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인도에 이미 투자해 놓고 계신 고액 자산가 분들이 꽤 많으셔가지고 인도를 포함한 주요 국가 지수 수익률 순위 현황. 인도가 지난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전부 다 1등 아닌 2등이에요. 인도는 장기적으로 구조적 성장을 하는 데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네, 미래에셋증권의 정호창 연구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다뤄볼 얘기가 인도 증시 그리고 인도 투자에 관한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최근에 인도에 관심이 생겨서 차트를 보니까 최근 몇 년간 계속 강세장이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인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인도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아주 좋습니다. 인도는 반드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좀 알아두셔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투자자분들께 좋은 내용, 투자에 도움이 되는 알찬 내용 많이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서치 센터들을 보면은 인도 증시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커버하시는 애널분들이 거의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인도 증시를 연구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예, 일단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타이반인데요. 회사의 요청이 있었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미래에셋 그룹이 사실은 인도에 벌써 거의 20년 전, 18년 전에 이제 자산운용사가 인도에 진출을 했고, 증권사도 최근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어서 인도에 대한 리서치도 서울에서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니즈가 있어서 이제 회사 요청이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하나고요. 또 새로운 거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라서 이제 회사가 하라고 하셔서 좋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하니까 미국 주식, 중국 주식, 일본 주식 개별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인도 주식도 내가 직접 살 수 있는 거야?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살 수는 없고요. 희망사항은 곧 사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에셋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인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별 주식은 아니지만 요즘에 인도 관련된 ETF 상품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 펀드들도 인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펀드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ETF들이 여러 개 상장이 되어 있어서 한국 국내 주식 사는 것처럼 편하게 개별 거래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작년에 출시한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도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회사가 한 2,300개, 2,400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시가총액이 큰 50개 회사만 딱 모아가지고 이제 그걸 지수로 만든 거, 제가 50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지수로 만든 ETF라서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피 200 같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대형주들을 선호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이 타이거 인도 50을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뭔가 개별 업종을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인도가 사실 소비재가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소비재 관련해서 인도 말씀드리겠지만, 인도 빌리언 컨슈머 타이거 ETF도 올해 출시가 됐습니다. ETF 외에 나는 좀 더 안정적인 이제 주식형 펀드를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 연금 인프라 증권 투자 신탁 펀드, 이거는 이제 인도의 인프라를 주로 하는 회사들을 구성자산으로 해서 만든 펀드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 우량 중소형주들만 모은 미래에셋 증권 중소형 포커스 증권 투자 신탁 펀드도 저는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미래에셋 인도 중소형 포커스 펀드는요, 지금 순자산, 자산 규모가 5,400억입니다. 꽤 규모가 큰 펀드네요. 그래서 이미 발빠른 투자자분들은 인도에 대해서 이제 펀드로 투자를 하고 계시고, ETF로 투자를 하고 계시고, 미국 증시에 DR 형태로 상장된 것들도 좀 있던데, 맞습니다. 그런 것은 사도 되나요? 지금 투자 가능하고요. 일부 종목들, 예를 들어서 인도 2위의 민간 은행 종목도 상장이 되어 있고, 일부 업종들이나 종목들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내가 개별 주식만 사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건 아직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좀 한계가 있긴 제한적이고요. 하겠네요. 그래서 좀 더 기다리시면 개별 종목 거래가 가능한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널리스트시다 보니까 기관이나 자산가 분들 대상으로 세미나 설명회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런 자산가 분들도
최근에 인도 증시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가요? 의외로 생각보다 굉장히 이미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자산가 분들도 이제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의외로 인도에 이미 투자해 놓고 계신 고액 자산가 분들이 꽤 많으셔가지고 확실히 인도는 자산가 분들하고 여쭤보면 어쨌든 장기적으로 성장의 가능성이 전 세계 시장에서 성장의 희소성 측면에서 사실 인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셔서 이제 인도 주식에 지금 투자를 하시고 저는 이제 고액 투자들 만나면 인도가 성장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퀄리티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는 말씀 많이 좀 되게 좋아하세요. 해외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율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루피 환율 그 자체가 통화가 좀 안정적인 통화인지 달러 대비 지금 뭐 움직임은 어떤지. 그러니까 가치가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인도 루피화가 미국 달러와 대비해서 과거 10년간 연평균 2.4%씩 매년 평가 절하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루피화 기준으로 절대적으로 수익률이 인도는 워낙 좋아서 그런 루피화 때문에 수익률을 갉아먹는 거를 고려하더라도 사실은 수익률은 정말 세계 주요 증시 대비해서 굉장히 상위권이고요. 근데 같이 하락되는 폭은 예전 과거 10년 대비해서는 훨씬 더 줄어들어서 평가절하의 폭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인도가 전체적으로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지금 인도 정부가 이제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 내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를 하자라는 제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러한 제조업 육성 정책이 실효를 거두게 되면 기존에 중국에서 수입되던 이런 수입 물량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인도 전체적으로 지금 외환 보유고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율의 가치 하락에 속도는 더뎌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루피화가 평가절하는 계속 되지만 절대적으로 수익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마이너스 효과를 감안하고도 인도 시장은 굉장히 매력적이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 증시가 뭐 최근 뭐 한 2, 3년만 올랐나 해서 보니까 그 이전에도 계속 올랐고 맞습니다. 거의 한 10년 가까이 계속 강세장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인도의 매크로의 성장 가능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해서 이제 보여드리는데 뭐 인도는 장기적으로 구조적 성장을 하는데 저는 확실하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 맨 위에 있는 이제 인구 14억.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구 풀이 크고요. 그 인구 14억 중에서 또 젊은 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5년 후에 2030년 기준으로 MZ 세대의 비중, MZ 세대 이하의 비중이 인도 전체 14억의 70%까지 올라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인구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상위 1%가 사실은 그 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데 인도 인구가 14억 1%는 1,400만이지 않습니까? 이 1,400만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인도 주식 시장의 개별 기업들의 이 1%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첫 번째로 인구가 일단은 인도의 장기 경제 성장의 구조 성장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인도가 중국을 인구 측면에서는 따라잡은 걸로 알고 있고 이 갭은 점점 더 벌어질 수 있고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인구 고령화로 안타깝지만 이미 들어가는 그런 단계라서 사실은 이 정말로 14억 인구 중에서 이 MZ 세대 이하의 비중이 70%. 이게 저는 사실은 굉장히 인도 소비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인도 정부가 이제 인프라 건설에 정말 집중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디 정권이 5년 두 번 하고 지금 세 번째 연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임기보다도 지금 세 번째 임기에서 인프라 투자를 인도 정부, 모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지금 펼치고 있고 한국 경제도 그렇고 중국 경제도 그렇고 베트남 경제도 그렇게 보면 확실히 인프라가 확 올라와야지 경제 성장이 따라오는데 지금 인도는 이제 정부가 인프라에 열심히 했지만 지금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로 딱딱딱딱 계획을 해서 경제가 확 올라왔잖아요. 인도는 사실은 정부의 힘보다는 사기업의 힘이 더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정부가 혼자서 경제 발전을 하려고 노력한다기보다는 인도 사기업들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경제 발전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이런 거를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규제 완화 노력, 경제 성장의 의지 그래서 이런 정부의 규제 완화 노력과 사기업들로 하여금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게끔 지금 분위기를 많이 이끌어가는 이런 삼각형이 잘 맞아 떨어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인도의 장기 구조적 성장의 가치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도 관련해서 이제 제가 꼭
보여드리는 그림이 있는데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도는 비효율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 부패, 네. 열차 탈선, 범죄 뭐 네, 범죄, 무질서한 교통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인도가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인도는 이 반대쪽에 엄청난 초효율의 인도가 있고요. 인프라도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인도, 초효율의 인도가 있습니다. 미국의 의사의 38%가 인도 계열이고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과학자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36%가 인도계 뛰어난 인력풀들이 많고 이러한 인력들이 인도 경제 곳곳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인도를 성장시켜 나가는 인도의 초효율이 있어서 이런 초효율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인도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인도 제가 막 열심히 설명드리면 주식시장이 좋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신데 이 주식시장이 반짝 좋은 주식시장이 아닌가? 인도를 포함한 주요 국가 지수 수익률 순위 현황 여기 테이블 보시면요 인도가 지난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전부 다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미국 S&P보다도 좋고요. 굉장히 경제가 성장을 많이 해서 주가 수익률이 좋을 거 생각하는 이런 중국 증시보다도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좋아서 인도는 모멘텀 시장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구조적 성장을 하면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리레이팅 되는 시장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 리레이팅은 계속 된다라고 봐주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절대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얼마가 됐었나 인도 시장을 보여주는 건데요. 지난 1991년부터 2024년까지 쭉 30년 이상의 이제 각국의 주요 증시의 수익률인데요. 보시면 맨 위에 있는 빨간색이 인도입니다. 독보적으로 탁 이렇게 치고 올라와 있는 독보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라서 우리가 인도 다시 한번 계속 인도 주식시장 관련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근에 그 인도 시장 관련해서 이제 주목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네. 미중 갈등 얘기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의 강도가 높을수록 인도는 수혜를 보는 게 너무 분명합니다. 그 구체적인 수혜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애플이 중국에서 폭스콘을 통해서 만들다가 지금 이제 폭스콘한테 인도로 옮겨라. 라고 해서 인도로 공장 지금 이전을 하고 있고 예전에 미국 자본들이 중국으로 많이 돈이 투자가 됐거든요. 그 해외 직접 자금들이 이제 인도로 굉장히 많이 와요. 당연히 해외 자본들이 많이 오게 되면 인도 경제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이 좀 안타깝지만 이 미중 무역 갈등이 아니면 미국 정치적 갈등이 강해진다라고 확신한 투자자들은 인도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거죠. 저는. 사실 모든 시장이나 모든 자산이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뭐 리스크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 예. 또 아무래도 인도라는 시장이 우리가 좀 낯선 시장이다 보니까 예. 뭐 기업의 어떤 투명성이나 네. 뭐 정부의 뭐 정책이라든지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든지 뭐 이런 거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인도도 리스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린 매크로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인도는 일단 석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유를 수입해야 되고 천연 자원들이 많이 없나요?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특히 석유를 수입해 와야 되고 그래서 유가가 확 급등할 경우에 조금 인도의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전체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지만 약간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큰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치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베네핏을 오히려 좋다. 받는 거기 때문에 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인도 리스크를 많이 물어보시면 인도 현지 쪽에서는 인도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다. 왜냐하면 인도가 너무 수익률이 좋았고 앞으로도 수익률이 좋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도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저희 뭐 미래 인도 현지법인의 자산운용 인도 대표님께서 웃으면서 많이 말씀하시죠. 저도 그거는 되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장기적인 리스크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모디 정부가 이제 3기로 들어갔는데요. 이제 이 3기 임기가 끝나는 2029년 이후에 이 모디 총리가 나이가 이미 73. 나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다시 연임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디 이후에 누가 인도를 차기 지도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있고 굳이 또 하나 단기 리스크를 찾자면 인도가 올해 수익률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조정을 받지 않고 올라와서 단기적으로 조금 너무 조정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을 수 있는 약간 그런 리스크가 있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큰 리스크는
보이지 않고 지정학적으로는 다시 한번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금 그런 국면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 개별 기업들은 좀 어때요? 우리가 근데 보통 신흥국 시장의 기업들이라고 하면 회계도에 왠지 좀 불투명할 것 같고 맞습니다. 지배구조도 좀 엉망일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네네. 인도가 의외로 회사들의 저는 퀄리티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지난 15개월 동안 인도를 출장 5번 갔다 왔거든요. 출장 가면 인도 기업들을 만나요. 인도 기업들을 만난 거를 제가 손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80군데 정도로 만났는데 시가총액 큰 회사도 있고 좀 작은 회사도 있는데 제가 만날 때마다 놀라는 게 인도 회사들을 만나면 저는 미국 회사를 만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이제 회사의 큰 그림들을 잘 그려야 되잖아요. 회사 전략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모든 산업에 시장 경쟁이 있고 그러면 경쟁 대비해서 내가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지 약간 이런 전략 수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도 경영진들이 그런 전략들을 굉장히 합리적이고 스마트하게 약간 세련되게 전략 구사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 전략을 실행을 되게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 실행을 잘하려면 이제 회사가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라든지 내부의 뭐 영업망이라든지 생산 제조업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제조의 효율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인도 회사들이 또 효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OE라고 이 ROE가 인도가 미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어느 몇 퍼센트 정도 나오나요? 거의 20% 육박을 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인도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20%가 평균 넘습니다. 우리가 효율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미국도 지금 10% 중반대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10%에서 좀 내려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라서 전체적으로 인도 회사들의 퀄리티는 아시아 국가지만 거의 미국이나 이런 유럽의 굉장히 퀄리티 높은 그런 회사의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고요. 그 회사들의 퀄리티가 높으면 사실은 저희는 변동성이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견고한 매출과 이익 성장을 계속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또 주가 회복이 또 굉장히 빨라서 이런 미국이나 글로벌 증시가 흔들릴 때 인도 증시도 흔들리지만 그때가 정말 인도 주식을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절호의 찬스 줍줍 찬스 맞습니다 라고 말씀 많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인도 보석회사의 타이탄 컴퍼니라고요. 보석회사를 주목하는 이유는 고유층의 소득 증가가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상위 1%가 인도 소득의 30%를 가져가요. 보석 시장은 더 빨리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 인도는 IT 강국이다 이런 이미지가 맞습니다. 이 글로벌 25개 IT 서비스 기업 중에서 인도 회사들이 6개가 들어가고 있어서 시장 점유율이 전체 글로벌 IT 서비스 기업의 6%밖에 안 됐는데 지금 17%까지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라는 TCS가 있고요.